안녕하세요. 이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를 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서로 이제 관련이 있냐 없냐 이 정도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건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변수들이 이제 독립 변수고요. 이쪽에 있는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인데, 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 간의 이제 관계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상관관계 표시를 할 경우는요, 직선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일 경우는 직선을 표시하고, 인과관계일 경우는 이제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S 데이터를 이제 불러서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2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방문 빈도수하고 부유카드수, 소득과,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입니다. 월수. 코비드 위험지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 그 다음에 성별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이제 변수만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면, 먼저 여러분은 이제 분석에 가서 상관관계 이별량 분석, 그래서 방문 빈도수부터, 아까 제가 성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총 5개 변수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옵션을 눌러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누릅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 보는 것처럼 이제 이 기술 통계량이 있고, 이거 상관관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는 그 방법까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상관관계 표를 딱 보면, 아, 이 방문 빈도수가 평균 5.75구나. 그 다음에 보유가도수는 2.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은 이제 뭐 3.44로, 그러니까 아까 한 월소득이 한 3,446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코비드 유연지가하고 2.83이고요. 5점 만점입니다. 성별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여성은 제로, 남성은 1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면 이거 방문 빈도수하고 그다음에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보유 카드 수하고 방문 빈도수는 0.829의 상관관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은 0.827, 위험지각은 마이너스 0.628, 성별은 0.75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방향의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 그러니까 정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과 부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그리고 성별과 같이 제로와 1 표시된 건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만이 상관관계표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유카드 수가 0.8이니까요. 방문빈도 수하고 굉장히 상관관계 높죠.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R 값은 우리가 R은 마이너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0.8 이상이 되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 0.6에서 0.8 미만이면 이제 뭐 높은 상관관계. 0.4 이상에서 0.6 미만이면 이제 보통 상관관계. 0.2에서 0.4 0.2 이상 0.4 미만이면 이제 낮은 상관관계. 그 밑이면 이제 매우 낮은 상관관계로 표시를 합니다. 이 두 개 변수는 엄청나게 높은 이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지각 있죠. 이 마이너스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방문 빈도수가 적다는 거죠. 이쪽이 올라가면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관계는 이제 바로 그런 의미고요. 성별일 경우 플러스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그럼 의미를 해석하느냐? 우리가 아까 여성은 제로고요. 남성은 1 표시를 했어요. 더미 변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일 경우 남성의 의미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여성 쪽으로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이렇게 플러스 0.750이면 높은 상관관계죠. 그러니까 0.6에서 0.8 미만이니까
이거 이제 높은 상관관계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 플러스이니까 남성일 경우가 더 이제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상관관계표를 우리가 보면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만 표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이거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관관계는 이거를 예측하는데 바로 우리가 쓰여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이게 높으면 보유가수가 높으면 방문비가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그래서 앞에 있던 4개의 이 독립 변수들이 이럴 경우에 다 이렇게 가는데 예측이 되는 거죠. 4개가 이렇게 되면서 요게 이제 방문 민도수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 관계를 예측할 때 우리가 이 상관계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관계 분석법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요거와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요. 뭐 여기 이거를 여기서 복사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컨트롤 뭐 C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엑셀 파일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이제 저장. 이거를 정리한 게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방문 빈도수와 해서 물론 이제 제가 그 여기도 저는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1, 2, 3, 4, 5 해서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우리가 저는 이제 주로 쓰는데 평균값과 표준 편집값을 우측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정리한 거를 보면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변수명에다 1, 2, 3, 4, 5를 해서 1, 2, 3, 4, 5 이렇게 표시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건 이유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우측으로 표시할 경우는 변수가 적을 경우, 변수가 많은 우측으로 또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렇게 밑으로 표시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고요. 상관관계 의미는 아까 보여준 대로 제로부터 해서 1, 그러니까 제로보다 크고 1보다 항상 작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높은 관계에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아까는 우리가 상관관계를 보여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인과관계 이제 그 인과관계를 표시된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화살표로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별이라는 변수를 내가 조절 변수 수정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그림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때 분석하는 방법은 좀 달라집니다. 아까는 이제 지금 그 보여준 그림은 인과관계를 보여줬는데 그냥 상관관계만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데이터에서 파일 번호를 들어가서요. 여기서 성별을 내가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물을 내라 그래서 하고 나서요. 그래서 분석에 가서 상관관계 가서 요 성별을 빼고요. 이제 그 파일 분할로 빠졌으니까 똑같이 해서 그냥 클릭을 하면 여성의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남성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이제 비교해서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아까 표 만들 거냐? 뭐 표를 2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대시를 그어갖고 그래서 여성, 남성 뭐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뭐 여기 표시가 된다면 여기 전체가 되면 이제 여기가 이게 전체고요. 여기 옆에 슬래시하고 여성, 남성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면 되고요. 이 상관관계 분석에서 그러니까 상관관계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도 우리가 그 각각의 그러니까 집단별로에서의 상관관계 분석의 값 차이를 이제 그 차이 검증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결과만 보여주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 분석의 의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해서 변수들 간의 그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데 그 인과 화살표가 아니고 직선으로 표시한다. 이 점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계 분석은 우리가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고 각 변수들 간의 방향성. 그래서 그 우리가 범칙 타당성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향성이 그 플러스로 예측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코딩을 잘못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영문항으로 측정된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에 있어서 혹시 코딩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코딩된 문항들을 잘 살펴보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상관계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